엄마,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나. 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팩트 연구소 유 박사입니다.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나타나는 특정 냄새는 당뇨, 신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위험한 냄새 5가지와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 냄새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왜 냄새가 변할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땀샘의 기능이 달라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죠. 특히 피지선에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냄새는 다릅니다. 몸속 장기가 보내는 적신호, 질병의 경고음입니다. 의사들은 이걸 질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냄새만으로도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에서는 특정 채취 변화가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험한 냄새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 암모니아 냄새, 신장질환. 몸에서 소변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그게 땀이나 입 냄새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김 씨는 최근 가족들이 아빠한테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땀 냄새려니 했는데 씻어도 계속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났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투석까지 가지 않고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과나 신장내과를 방문하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BUN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세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소금을 줄이세요. 고염식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힘들어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바로 잡을게요. 신장이 나빠지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4위, 달콤한 냄새, 당뇨병. 몸에서 달콤한 과일 향이나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당뇨병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혈액과 소변,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달콤한 과일 냄새를 내는 겁니다. 이걸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55세 박 씨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입에서 과일 향 나는데 무슨 껌 씹으세요?
껌도 안 씹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공복 혈당이 350이었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인데 300가 넘는 수치였죠. 케톤 산증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했습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며칠만 더 늦었다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입이나 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동시에 갈증이 심하거나 피로하거나 체중이 줄었다면 당장 병원 가세요. 둘째,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하루 23회 체크하고 케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집에서 소변 케톤 검사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이른바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과일 냄새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이 키토제닉을 할 때 나는 가벼운 냄새와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뇨 환자가 냄새와 함께 갈증, 구토, 폭통이 동반되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3위 썩은 냄새 간 질환. 입이나 피부에서 곰팡이 냄새, 썩은 계란 같은 악취가 난다면 이건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진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드는 등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에 쌓입니다. 이게 호흡으로 나오면 간성 구취가 되고 피부로 나오면 썩은 냄새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간경변증이나 간부전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의사들은 이 냄새만으로도 간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5세 최 씨는 몇 달 전부터 입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죠. 피부도 노랗게 변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니었지만 오랜 B형 간염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황달 증상이 있거나 배가 불러온다면 즉시 간 전문의를 만나세요. 둘째,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AST, ALT,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로 간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셋째, B형이나 C형 간염 보유자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간염이 간경변으로,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넷째,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고지방 식단을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도 지방간을 유발해 간 건강을 해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면서요? 냄새가 나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면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2위 생선 냄새 대사 이상. 몸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면 드물지만 대사 질환인 트리메틸아민요증일 수 있습니다. 트리메틸아민요증은 영어로 PC 오더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생선 냄새가 나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나온 트리메틸아민을 간에서 무치 물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이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그대로 땀, 소변,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특정 약물 복용도 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이 씨는 평생 생선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본인도 우울증이 생길 정도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 트리메틸아민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코린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나서야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몸에서 생선 냄새가 지속되면 내과나 유전대사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소변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세요.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세요. 장내 세균이 트리메티라민 생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저산성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바로잡을게요. 생선 냄새는 그냥 위생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트리메틸아민요증은 유전적 또는 대사 질환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누 문제가 아니라 몸속 문제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위 악취 체중 감소 암감염. 갑작스러운 악취와 함께 체중 감소, 식은땀, 피로가 동반된다면 이건 암이나 심각한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는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의 호흡이나 채취에서 특정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훈련된 개들이 암 환자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해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암이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지속적인 피로는 암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정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시에 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 즉 악성 림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냄새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이 의도 없이 5% 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악취, 발열, 식은땀이 있다면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세요. 둘째, CT, MRI,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40대 이후엔 국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검진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넷째,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세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악취, 발열, 야간 발한이 동반되면 암이나 감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냄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하나, 암모니아 냄새에 피로나 부종이 동반된다. 둘, 달콤한 냄새에 갈증이나 체중 감소가 있다. 셋, 썩은 냄새에 황달이나 배가 불러온다. 넷, 생선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섯, 악취와 함께 체중 감소나 식은땀이 있다. 하나라도 체크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첫째, 냄새가 갑자기 변했고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둘째,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체중 감소, 황달, 갈증, 피로, 부종 등입니다. 셋째, 위생 관리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어도 옷을 갈아입어도 계속 냅니다. 넷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챕니다. 본인은 익숙해서 모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면 주의하세요. 다섯째, 나이에 비해 냄새가 지나치게 심합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중 해당 과를 방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냄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원인입니다. 40대 이후 피지선에서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건데 특히 귀 뒤, 목덜미, 가슴 부위에서 많이 납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노레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관리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샤워하되 비누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 상하게 합니다. 약산성, 즉 pH 5.5 제품을 쓰고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으세요. 특히 귀 뒤는 노레날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옷은 면 소재로 입고 매일 갈아입으세요. 합성 섬유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면 소재를 입고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여름철엔 하루에 2번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노레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니까 항산화 물질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 채소, 녹차, 견과류를 매일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아몬드가 좋습니다. 아침 하루 한 컵 녹차는 채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노레날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채취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포크린 땀샘에서 냄새가 강한 땀이 나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채취도 개선됩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땀을 흘린 후엔 바로 씻으세요. 땀 자체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있는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운동이나 외출 후엔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하세요. 샤워가 어렵다면 젖은 수건으로라도 땀을 닦아내세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는 더욱 꼼꼼히 관리하세요. 일곱째, 침구와 수건을 자주 세탁하세요. 베개, 이불, 수건에는 땀과 피지, 각질이 쌓입니다.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생기고 다시 몸으로 옮겨갑니다. 베갯잎은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2주에 한 번, 수건은 3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베개는 냄새가 가장 많이 배는 곳이니까 베갯잎을 자주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채취와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향수를 많이 뿌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향수는 일시적 위장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취와 향수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향수는 깨끗이 씻은 후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과하게 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오해 두 번째, 노인 냄새는 어쩔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노레날은 관리 가능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먹고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기만 해도 크게 줄어듭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관리하세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 관리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세 번째, 민간요법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나? 냄새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민간요법은 시간만 낭비합니다. 쑥물 목욕, 특정 한약, 이런 것들이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먼저입니다. 검사 후 질병이 없다면 그때 생활 관리를 하세요. 특히 신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같은 심각한 병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해 네 번째, 냄새가 나도 본인은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 코는 자신의 냄새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걸 후각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해줄 때 섣불리 부정하지 마시고 병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족의 지적을 불편해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 다섯 번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노화 냄새와 질병 신호는 다릅니다. 갑자기 냄새가 변했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거나 위생 관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다가 중요한 질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위험한 냄새 5가지와 해결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심장질환, 달콤한 냄새는 당뇨병, 썩은 냄새는 간질환, 생선 냄새는 대사 이상, 악취에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암이나 감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항산화 식품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냄새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최근 체취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100세 건강 유박사였습니다.